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내일 또 쉬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은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름들 푹 쉬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말 짧게 빠르게 보고 끝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밤 미국 증시는 깜짝 고용지표 여파에 흔들렸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25.4만 건으로 6개월 동안 증가폭이 가장 컸고 시장 전망치였던 15만 건을 훨씬 웃돈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나 좋다, 미국 경제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장은 악재라고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11월 FMC에서 야,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속도 조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견이 튀어나왔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 들어 중동에서 좀 시끌시끌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또다시 잡기 위해 금리 인하 속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증시가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봐야겠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을 하는 YJ링크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밴드 상단은 9,800원이었는데 공모가 무려 12,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겠죠. 기관수의 측 보면은 800대 1의 경쟁률, 2,200건이 참여. 다만 의무 확약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0.5%밖에 안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매우 좋고 시가총액 1,700억, 유통물량 예정치 25%,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루미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NH에서 진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데이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일 따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봤을 때 아마도 흥행 참패, 공모가 하단 혹은 그 이하, 아니면은 취소,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YJ 링크만 일단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가 어제 3.7% 하락하며 또다시 21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목요일이죠. 테슬라는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뉴스에 팔아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이번 이벤트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늘 이때까지 머스크가 보여준 것처럼 쇼맨십이 끝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일단 출시 시기만 보더라도 로보택시는 상용화까지 12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직 껍데기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저가형 모델2도 내년 후반은 되어야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냥 순식간에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모델2는 특별한 거 없이 모델3의 기본형에 불과할 수 있으며 로보택시의 경로도 신뢰할 수 있는 경로가 나오기 희박하다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3.7% 하락했고 오늘 우리나라 자율주행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며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는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결국 다가올 미래라는 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현대차는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협력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이미 지난주에 떴고요. 그래서 25년 말부터 내년 말부터 웨이모를 탑재한 아이오닉5 도로주행 테스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 내년이잖아. 그러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지금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초에 뜨거웠던 섹터가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온디바이스 이야기가 매우 뜨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에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애플폰에는 AI가 탑재가 안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일은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10월 10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1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아침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식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트론이 오늘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어요. 일라이 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매우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페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를 일라이 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작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 공시 대상에 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계약이 14개월 후 혹은 일상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펩투로는 장중 상한가를 찍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곧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위고비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남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부작용이 있나 봤더니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모발 손실, 탈모죠, 탈모.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담석증, 이러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남용할 경우에는 더 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예뻐지는 노력 앞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무서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만병의 근원은 또 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의지로 살을 못 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이어트 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거 한 10번 정도 마음을 먹어야 한번 성공할까 말까다 보니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작용이 절대 무섭진 않겠죠. 아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반성문 제출요. 어닝 쇼크가 나온 삼성전자 결국 오늘 주가도 매롱인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과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삼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참고로 실적은 3분기 영업이익 9.1조 원을 공시했는데 증권가 예상은 10조다 보니 큰 쇼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이 상태가 좋지 않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LG 엔솔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어닝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다르게 2차전지 대장이라 불리는 LG 엔솔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4,400억, 매출은 6.8조 원으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하지만 추세상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 더 이상 최악은 없다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와중에 벤츠를 상대로 수조원의 수주를 공시하면서 오늘 LG엔솔은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2차전지 주식 중에서 왼쪽의 차트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가장 강한 이유를 한 번 더 증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LNF의 매수 리포트도 등장을 합니다. KB증권은 LNF의 목표가 무려 17만 원을 제시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지금까지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실적 때문에 그랬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고가 조달 원재료 비용 부담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고 NCM 제품 매출하락이 급감한 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부담은 이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의 신제품 출하도 시작되면서 출하량 반등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 이벤트도 많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선정 등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LNF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라고 하니까 아직도 2차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저 기리시 한 몇 개월 전부터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넌 2차전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하지만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닌 1년 뒤의 미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니켈은 톤당 1.7만 달러로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 또 리튬의 차트인데 최근 들어 반등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니켈 가격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요 확대가 예상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리튬은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리튬 생산 기업인 엘버말, CATL 등이 가동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었죠.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자,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결국 2차 전지 주가도 올라가더라. 과연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차 전지는 좋다, 친환경에는 좋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좀 미국에서 요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혀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해리스가 48%, 트럼프는 46%라고 하는데 그 격차가 지난달에는 5였는데 지금은 2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동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중동 갈등이 확대되면서 아랍계 미국인들과 무슬림 유권자들의 해리스 부속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지지율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주요 경업지인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 해당 유권자들의 무효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중동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해리스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게임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NC소프트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TL이 처음 출시 후 국내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글로벌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TL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4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TL의 동접자는 30만 명 수준으로 추후 동접자가 20만 명으로 안정화되고 이용자당 결제액도 $50로 가정된다면은 월 50억 이상의 로열티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를 주목해야 되며 주가와 실적 모두 최악의 시점을 지나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성공으로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가 원전 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핀에 우리나라 원전이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카자흐에서 실시한 국민 투표에서 70%가 넘게 원전 도입을 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원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나라였지만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한중 프러 이쪽에서 원전 수주전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제주도가 여러 오명을 받으면서 관광업계가 우울하다, 빈 가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호실적까지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에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369만 명이라고 하고요. 전년비 7.9%나 늘어난 수가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작년에는 25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58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또한 4분기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절도 있었고 임시 공휴일 황금 연휴도 있었다 보니 제주도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너무 인기다 보니까 식당은 풀 예약. 저 기리시 대구에 사는 게 너무 아쉬운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의 가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야 이거 찾아보니까 그냥 다 서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울에 살았어도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 셰프들의 가게 중 하나는 무려 4,900%의 예약 증가율이 나타났고 평균적으로도 150%나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벌써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식당은 최강로 셰프의 네오라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